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내가 괴물이 되어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애기가 이해를 못하는데 말만 잘한다? 이거는 발달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사실 요 정도 언어성이면 어머니 개월을 고려했을 때 꼭 지능 검사 해보세요. 혜진이의 특성을 봤을 때 엄마가 이 정도면 엄마가 이 아이랑 살면서 겪고 방향을 다시 잡고 있는 거예요. 되게 정말 그 어떤 칭찬, 연기 잘했다는 칭찬보다 더 좋네. 아무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혜진이 쓰실 진행을 먼저 정리하고 네. 선생님 저희 어머니대사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그 어린이집 어머니들 저 소개를 받아가지고. 아 진짜?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션은 엄마, 네. 아빠, 혜든이랑 상호작용하는 걸 먼저 봐요. 그래서 어머니, 네. 아버님, 혜든이 놀이실로 모셔서 상호작용하는 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쭉 가질 거고요. 혜든이랑 상호작용하는 시간 다 끝나고 나면 혜든이는 이제 놀이실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상황에 따라서 분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찰하는 시간 보고 제가 그때 디렉션 드릴 거고요. 네.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관찰평가 내용이랑 요거 검사지 방금 궁금해하셨는데 네네네. 검사지 이야기를 쭉 한번 해서 코칭까지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혜든이 얘들아 이제 놀러 간대. 그다음에 놀러 가자. 멋진 삼촌 인사했어? 여유. 친절하다. 근데 혜빈이 좋아하는 게 다 있네? 너무 커서 그런데 좀 앉아주시면 안 돼요? 아, 다 가렸어? 몸이 너무 크셔가지고. 일단 탐색을 하는 거지? 뭐 하고 놀지? 무지. 지금 신났지? 지금 낯선 게 많아 신났어 지금. 같은 색깔끼리 있던데 아까 보니까? 엄마 초대할까? 엄마 초대해줄래? 오 초대. 고마워. 엄마 이번에 노란색. 입 벌려라. 오 이거 어렵네. 오. 리로리로리로리. 나 엄마 봐봐. 예! 오 진짜 잘한다. 맞다. 아빠 이거 진짜 잘해. 혜빈이도 잘해? 오이. 정정당. 오. 오 이거 예. 혜든아 우리 그 자동차들이랑 저쪽 방에 더 큰 자동차들 만나러 또 한번 가. 저기 엄청 큰 자동차가 있대. 아빠도 가고 싶어요. 지금. 오 다 정리. 얘 정리하고 가는 거 봐. 일단 두 분 다 제가 딱 인상 깊었던 건 혜든이가 환경에 관심이 있는 걸 아니까 그걸 되게 많이 믿고 그냥 지켜봐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그걸 알아요. 무엇보다 아이가 스스로 좀 디렉션을 듣고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가이드는 주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음 놀이를 하러 갈 때 자기도 모르게 정리를 하는 통이 나온다거나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다음 놀이를 넘어갈 때 엄마가 이제 그만할 거냐 그럼 정리해라. 근데 얘 어디 있었어? 얘? 갖다 놔. 얘 정리. 그거 제자리 놔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디렉션을 주시는 분들이구나 정도는 제가 놀이하면서 좀 볼 수가 있었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자극을 줬잖아요. 밖에 나가면 더 큰 자동차가 있어 라고 하면서 흥미를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흥미에 애기가 완전 혈안돼서 다 내버려두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감동적이다. 자기 귀여웠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인지하고 하면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꼭 하나 알아가야 되는 건 혜든이하고 상호작용할 때 혹시요 혜든이가 분명히 감정 표현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엄마 아빠랑 상호작용할 때에 놀이에 좀 더 몰입하고 놀잇감을 조금 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얘는 왜 부으면 대답을 안 맞아. 하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얘기한 적도 있어. 좀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성공하거나 성취하거나 했을 때에는 같이 하는 사람하고 눈 마주치고 이러잖아요. 네. 물고기를 보고 좋아하죠. 맞아. 아.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같이 노는 장면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한 번씩 하거나. 좋아, 그럼 아빠, 혜든이, 그 다음 엄마. 그래서 어떻게 못했어, 혜든 아쉽다, 그치?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이 섞이죠. 그럼 아이는 그 감정을 교류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맞는 거. 그래서 아까 혜든이가 들어와서
저거 물고기 잡기 꺼낼 때 있잖아요. 네. 뒤돌아서서 이거 해줘 도와줘 하지 않잖아요. 이게 네. 뭐가 좀 짬뽕된 모습이었냐면 자율성, 주도성. 그게 또 자기가 땡겨요. 네. 내가 해보는 게. 네. 그거에 내가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많이 연습이 안 돼 있어가지고 결국엔 까치발을 떼고 하죠. 근데 엄마는 또 이 아이가 스스로 해보긴 해야 되는 게 엄마도 모르게 너무 자동화돼 있어서 조심해!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얘가 조금 워낙 위험한 순간들을 하면서 막 피도 터지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엄청 놀래다가 저도 약간 뭔가 이제 이러면서 크는 거 뭐 이렇게 되면서 저도 그냥 엄마도 성장. 네, 저도 같이 이렇게 되면서 그거 갖고 내가 호들갑 떨지 말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해봤자 저기서 내가 할 거야! 막 이게 그렇죠. 조금 그렇거든요. 갑자기 응. 막 발악해요.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더 부딪혔으면 이건 나의 성향이고 나의 아이덴티티인데 엄마가 나를 수용해주지 못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가 되게 힘들어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정말 많이 내려놓고 아이의 뜻대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거고, 허나 이제 아이가 조금 컸기 때문에 엄마가 허용해 준 걸 혜든이가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 엄마 혜든이가 항상 스스로 하는 아이야. 인정해주고. 그런데 봐봐, 어쩐지 높아서 조금 위험한 것 같지 않아? 쏟을 것 같지? 이런 도움은 받아도 되는 거야. 네. 이 정도 디렉션을 주시면 인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생각하는 안전이나 위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가이드가 세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들어가기 너무 좋은 시기예요. 네. 이제 혜진이 기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사실 기질 데이터에 바탕해서 오늘 네. 앞에 얘기도 좀 하기는 한 건데 자극 추구가 86%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세상을 자극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싶어서 우와 뭐야 되게 궁금해 하고 달려가는 그 86%니까 높은 평균보다 높은 거예요. 세상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위험하니까 피해야 돼 7%니까 세상을 자극이라고 여기고 다가가지만 의심하거나 불안하지 않으니까 위험, 조심성에 대한 이슈가 등장해요. 자극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면 주의 전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고 네.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하는 이거 다 주의력이에요. 네. 감사하게도 어머니 네. 놀잇감을 놓을 때 분명히 다 확인하고 하나를 택하죠. 네. 스캐닝을 하고 초점을 기울여서 선택해서 지속하잖아요. 네.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맞아요. 주의 전환이 너무 빠르고 초점 주의가 잘 안 되고 지속이 안 된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이거 꺼내다가 저거 꺼내다가 저거 꺼내다가 이거 꺼내다가 그럴 때는 또 그러는데 아닐 때는 예를 들어 뭐, 으아 휴지를 막 이렇게 막 돌려요. 그럼 하지 마 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 변기 소리를 가지고 으아 변기 건을 가지고 거울을 막 근데 요즘에 솔직히 많이 한 애가 좀 사람이 됐어요. 집에서는 이렇게까지 정리 안 해요. 근데 남들이 보는 눈이 있으면 좀 약간 그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지 맞아요. 눈치가 빠른 건지 집에서 하긴 하는데 이 정도로 어린이집에서도 얘는 뭐 꼬마 선생님이라고 그랬고 저 이중생활하는 이거 제가 안 그래도 물어볼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엄마가 얘기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이 네. 사실은 이 지표 안에서 약간 놓쳐진 게 보여가지고 요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짚어드릴게요. 네네네. 엄마가 말하는 그 속도감, 얘가 정말 빠르게 막 네. 일을 쳐내는 게 이제 여기에 이미 다 자유분방, 네. 탐색적 흥분, 뭘 봤을 때 쉽게 촉발되고 에너지가 올라오고 맞아요. 그 와중에 절제. 이거 저 인정할 그 수가 와중에 없어요. 절제. 아니야, 난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아이가 되게 쉽게 궁금해요. 네, 그래서 되게 쉽게 촉발돼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멈춰서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놓쳐지는데 네, 그게 조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지표로 봤을 때 힘든 게 맞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 이 아이가 해보고 별거 아니네, 해봤는데 혼나기만 했어 하니까 뭐 별거 없군, 이런 게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낮아질 거고 하나를 기울여서 끌고 가는 거는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는 점점 더 보완될 거라고 저는 보이는 지표예요. 한 번 되게 궁금한데 물어볼 때 없었거든요. 물을 쫙 쏟았어요. 혜든아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얘를 좀 보고 치우고 있으면 저의 타이밍을 보고 쏟거든요 또. 근데 웃는 건 왜요? 이렇게 그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날 놀리는 건지 혹은 이걸 즐기는 건지 모르겠어. 장난기 많은 게 자극추구예요? 네, 장난기도 있죠. 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하는 행동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네. 나는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네네네. 하면 안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더 땡기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아는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으니까 신경 쓰면서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물병을 확 낚아챈다거나 이런 폭력적이죠. 쏟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치? 하지 않아? 하고 나서 혜든아 이거 닦아. 우리 이거 쏟은 거 같이 닦는 거야. 하면서 닦는 행동에 참여시켜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꼭 체크해야겠다고 했던 거가 이거예요. 위험 회피. 아까 이제 요거 설명하면서 7%면 되게 낮다라고 했는데 저는 요거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하위 지표에 약간의 쑥스러움과 부끄러움 네. 조금 신경 쓰는 게 저는 보이거든요. 약간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좀 짧죠. 네. 왜냐하면 기간이. 사람한테 많이 주의 안 기울이고 네. 다른 자극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짧아서 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사실은 되게 클 거예요. 아, 그래요? 불편하니까 빨리 다른 자극으로 전환시켜요. 불편해서. 네, 그래서 부끄럽고 수줍고 불편한 것들을 그렇죠. 직면하는 게 어려운데 직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딴 거 보면 금방 재밌거든요. 네.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눈 마주침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람에 대한 수줍음과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금방 탁 끝난 거예요. 근데 조절과 잘리는 건 달라요. 네. 이 아이가 부끄럽지만 조금 견디면서 조절해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는 분명히 이 아이가 그걸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아이들이 불편한 것들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미 일을 저질렀어요. 잘못된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못한 거에 엄마 아빠를 마주해야 된다. 불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견디면서 내가 네. 버텨야 되잖아요. 네. 이걸 견디면서 버티면 이 불편한 기류를 내가 조절하고 소화하고 내가 이거 실수한 거구나 로 넘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항상 이래요. 그럼 어때요? 이 불편한 기류를 계속 도망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아이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이 아이하고 뭔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중요한 순간들에서는 반드시 마주하고 이 아이하고 따뜻함이든 약간의 불편함이든 그 정서가 이 사이 안에서 계속 맴도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요. 자극추구 성향이 이 정도 지표인 건 이해를 한다. 왜 이해를 하냐면 붙잡아주는 양상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허나 위험 회피, 약간의 긴장감, 불안의 지표는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가정에서 편하고 익숙한 가족이 보는 모습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네. 있다. 지금 또 같이 보면 이 사회적 민감성은 사실 사회적 민감성이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다 연결돼 있어요. 감정을 머물면서 버티는 거를 도망치듯 행동하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가 자꾸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정서를 하는지를 놓치거나 개의치 않게 되고 혜든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긴장하기 때문에 조절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과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상황과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여유는 없어요. 이건 취약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친구들하고 더 질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교류하는 진정한 사회정서성이 발달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냥 기질. 근데 기질인데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부모가 아까처럼 이렇게 교육은 거. 그래서 아까 놀이할 때 먼저 그렇게. 짚어드렸던 거예요. 괜찮아. 혜든이 왔어? 궁금해서? 와도 돼? 선생님 엄마 아빠랑 여기서 얘기할게. 아빠랑 놀고 싶어. 엄마 아빠랑 선생님이랑 책 읽고 얘기하는 동안 혜든이 놀이 해줘. 그래서 놀이를 할 때에 아이가 선택하는 흐름을 따라가 주는 건 너무 1등으로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놀잇감을 가지고 왔으면 우와 이거 링 던지기다. 아니면 우와 우리 물고기 잡기 할 거야. 좋아 그러면 하면서 뭐예요? 엄마는 빨간색 입을 건데 혜든이 무슨 색 입을 거야? 그럼 보세요. 맞아요. 내가 할 거야라는 거 이 아이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 우리가 질문하죠. 너 무슨 색 할 거야? 그랬더니 혜든이는 우와 좋아 그럼 처럼 하고 아빠 엄마가 이 아이한테 이거 조금만 물어보는 기다려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얘기 끊고 혜든아 먼저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러면 혜든이 조금만 기다려줄 기다려줘. 수 혜든이가 있어? 하고 싶은 거를 찾아놔. 그러면 아빠가 찾아가. 다 꺼내놔. 고마워. 근데 중요한 건 이 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고받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주고 넓게. 그걸 주고받으려면 나도 뭔가를 선택할 수 잠깐 있어야 주고 올까요? 되고. 네네. 아이의 선택을 또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되고. 네. 자극 추구가 높은 아이들한테 제가 드리는 디렉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못하기만 하거나 통제만 하지 말고 해야 될 역할을 줘. 역할을 주고 격려하고 멋지다고 해라. 그 잘하고 있었대. 그 부분은 그래서 진짜, 진짜 열심히 너무 했어. 잘해주고. 그리고 이제 발달 검사 볼 건데 2세 9개월인데 전체 발달 수준이 3세 2개월로 연령 대비 잘 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강점이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근데 보시면 뭐지? 이상하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않아요?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4세 6개월인데 네. 표현하는 게 5세 4개월이다. 자, 내가 중국어를 배우는데 네. 리스닝보다 스피킹을 잘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네. 우리 대부분 리스닝이 어느 정도 많이 돼야 스피킹 걔가 말도 되잖아요. 잘하잖아요. 이 말인 즉슨 상호작용할 때 틱톡틱톡 하잖아요. 네. 대부분 언어 이해는요 아이의 반응값을 통해서 우리가 얘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구나를 깨달아요. 그런데 이해를 하고 있어도 반응을 안 하면 리로리로리로리 넘어가봐. 들었나 이러세요. 네. 쉽게 말하면 제가 되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상호작용한 양상이 좀 깨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욕구나 나의 필요나 나의 표현과 나의 흥미는 매우 잘하는데 듣고 반응하는 건 깨지니까 체크할 때도 깨져요. 이게 뭐 한두 달 차이라면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거 많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애기가 이해를 못하는데 말만 잘한다? 이거는 발달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어찌됐건 유능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말은 당연히 많이 해야 되고 네.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에서 흥미가 없거나 필요가 없거나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보이는 반응들이 개의치 않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경계가 없고 네, 경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성이 높게 나온 건데 사실은 연령 대비 질적인 상호작용은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드러난 이거는 거구나 이거. 맞아요. 인사하고 막 되게 짧고 굵게 자극에 반응하는 거는 단타로 해주거든요. 네, 다만 진정한 사회성은 그 연령에 맞는 길이, 안 돼요. 주고받는 거, 그리고 정서를 공유하는 거 이런 음. 것들에 있어서는 이미 취약한 부분이라서 네. 되려 또래들 대비 정서성과 사회성 부분은 조금 더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 정도 언어성이면 어머니 개월을 고려했을 때 꼭 지능 검사 해보세요. 언어성은 분명히 지능에 좋은 지표예요. 그리고 언어라는 건 추상적인 세상과 학습의 요소들을 언어라는 매개로 이해하잖아요. 네. 언어성은 세상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꼭 공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고 확장도 되게 쉽게 잘 되는 아이고 네. 그리고 많이 탐구하고 탐색하는 아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인지적인 큐브나 자원이 많이 발달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대비 내가 얼마나 나를 조절하고 얼마나 내가 이 나의 능력을 조직화해서 쓸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은 지능 검사를 했을 때 더 면밀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강점과 기질에 따른 취약성이 지능에도 드러난다라고 하면 확실히 기질이 이 아이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드린 놀이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호 보완이 되는 게 같이 가정에서 보완이 되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 특성이 인지적 자원이 영역별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지금쯤 한번 보시는 건 매우 도움이 되는 수치예요. 그리고 짜잔 뭐 일단 이제 성적표에서 엄마 아빠 박수 받아요 라고 하는 거는 요거예요. 지지 표현, 합리적 네 싸움. 맞아요. 요거는 어떤 연령 상관없이 내 아이가 지지받고 인정받고 애정을 받는다라는 건 너무 좋은 거 아닐까요? 어른들도 항상 칭찬에 목마르고 인정의 그쵸. 욕구가 있잖아요.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나서 지지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거의 근원이죠. 그리고 합리적 설명은 아이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왜 해야 되는지 절대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것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엄마 아빠는 혜린한테 친절한 어른이야.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을 주시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지나쳐도 나쁘진 않지. 지나치네. 네. 아빠가 합리적 설명 지지 표현이 높은 거 대비 처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안 주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게 얘를 처벌한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네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경계심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만 시켜주려고 하고 사랑만 해주려고 한다. 그러면 애기가 잘못된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요.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처벌 지나쳐 처벌이. 근데 엄마 그 와중에 나 아까 뭐야? 그 멘트 기억나. 아들 가진 엄마 아들 엄마는 이래야 이제 아니 모르겠다. 근데 제가 거기서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그래봤자 4%다. 간섭도 그래봤자 1.8%다. 그래서 여기가 지나치다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60이 기준이니까. 네, 한 끈만 놓지, 이제 한 끈만 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근데 봐봐요. 엄마가 간섭 처벌이 높은데 만약에 비일관성까지 높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정말 감정에 휩싸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야, 잘하고 네. 있어. 되려 엄마가 조금 한 발 물러서서 특히 뭔가 쏟거나 이랬을 때에 그냥 엄마가 괜찮아, 지우면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 네. 저는 이거 너무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의 특성도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만약에 혜든이처럼 세상에 반응하고 일저지레를 좋아하면 엄마 아빠가 간섭과 처벌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네. 우리는 그래도 어른이고 부모기 때문에 항상 아이의 특성 대비 우리가 우리를 다듬으려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육아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 아이의 반응이 그렇게 안 나오면 그렇게 못해요. 네. 주고받는 쌍방의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쌍방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이 아이의 특성이 너무나 속도가 빠르고 일저지레 계속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엄마가 말라고 그만 좀 해라, 진짜 이러고. 이미 정신이 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네.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내가 괴물이 되어 있다고 나만 그런 게 표현하세요. 아니구나. 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궁금해서 하는 일인데 그게 어른 입장에서 전부 다 일저지레거든요. 맞아요. 사실요. 혜든이의 특성을 봤을 때 엄마가 이 정도면 엄마가 아까 저한테 너무 많이 겪고 내려놨다 좀. 네. 전 진짜 맞는 지표다. 아마 엄마가 내려놓기 직전에는 이렇게 올라왔을 맞아요. 거고 얘도 올라왔을 거예요. 맞아요. 엄마가 이 아이랑 살면서 겪고 방향을 다시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저 옆에서 너무 느끼고 있어요. 나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면 요즘에 사실 그리고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졌거든요. 손이 여기가 아니야 아파. 했어? 언니 봐봐, 손 오요요요? 괜찮아? 고장났어? 혜린이가 뚝딱뚝딱 고쳐봐. 그거 하다가 정 안 되면 이쪽으로 한번 가지고 와도 돼? 해줘요, 도와줘요 하면 돼, 알았지? 이렇게. 네. 아파를 저희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쪽이랑 이쪽 보다가 제가 소리가 들리니까 없던 음성 자극이 들어오니까 그때서 해봤어요. 이게 안 되면 누구한테 이 감정을 말해야 돼요? 사람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청 통제의 억제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특성을 인정받고 누리면서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다듬어질 수 어려워요.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일저지를 치는 게 허용돼 봐야 가이드를 주는 것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마 진짜 많이 고생해서 앞에 이제 엄마 아빠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창구도 열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못 견뎌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볼게요. 어머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반성도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게 분명히 아이를 이해하고 긍정성이 있었구나. 엄마가 힘든 시간을 겪은 게 의미가 있었구나. 고생하셨습니다. 되게, 진짜 되게 의미 있다. 어떠셨어요? 일단 이게 하길 너무 잘한 게 한번 짚고 넘어가니까 좋은 거야.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 3년간 육아를 하고 이제 우리가 뭘 잘했고 뭘 더 보완해야겠고 이제 다시 시작? 약간 이 느낌. 저는 일단 지난 제 세월을 인정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박수 신탈! 박수! 박수 소리. 저의 그 질풍 노도의 시기. 저 사춘기를 안 겪었는데 애 낳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고 그랬는데 울고 쏴 소리 지르고 그 시기를 손님한테 인정받았어요. 그 시기가 있기에 혜린이가 이렇게 잘 자랐다라고 해주셔서 아까 울 뻔했네. 되게
되게 정말 그 어떤 칭찬, 연기 잘했다는 칭찬보다 더 좋네.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하면서 요거 이겨냈다고 좀 자만을 했던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뭔가 안 풀리는 게 있어서 여기를 이제 오게 됐는데 확실히 오길 너무 잘했고 약간 이른 시기는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지금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오히려 그죠? 그냥 딱 지금 왜냐면 30개월 요즘에 인지 맞아. 발달이 막 엄청나게 하고 언어 발달이 너무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있는 이 시기에 같이 교감하는 것도 하루하루가 다를 때 오면 너무 좋았던, 혜든이의 경우에는 너무 좋았던 순간에 온 것 같아서 낭만 육아 여러분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 안녕 혜댕이 인사해 살짝. 지금 조금 닦으면 돼. 이건 집에 닦아도 돼. 안녕. 안녕. 손바닥 이렇게 보여줘 혜든아. 혜든이가 지금도 폭설이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눈을 먹고 포드맛이야 이러거든요. 이분도 뭐 예를 들어 뭐 작년에 일본을 갔어요. 니세코에 가서 물을 이렇게 먹어요. 오면 먹어야 돼요. 아이슬란드를 가면 그 얼음을 다 깨먹고 다 먹어서 왜 먹는 거야? 이거는 와이프한테 먹어. 갑자기 내 성감을 본인도 오히려 혜든이를 낳고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구나. 네, 이 피가 이 피구나. 맞아요. 40살까지 못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3살짜리 아이에게 2살짜리 아이에게 뭐라고 하는데 이게 공유해주고 이해해주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해봐라라고 더 부추기는 게 보편적인 행동이 아니면 부추길 필요는 없어. 저 부추기진 않았어. 제재는데 네. 마지막이라고는 안 하고 더 도로 옆에 있는 건 먹지 마. 나를 가겠다. 맞아.